예,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와 미리 나눈 질의답변서를 보면은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분석해본 김필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아무래도 먼저 초반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좀 오가겠죠? 네, 질문서를 보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70여 개의 질문을 윤 후보자에게 보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게 2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같은 큰 틀의 질문을 넘어서 문무일 총장이 추진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후보자 입장에선 껄끄러운 질문도 주고받았는데 일단 서면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내일 실제 청문회장에선 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또 유독 많이 나온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질문을 10개 보냈습니다. 당시 외압 내용이 무엇이냐, 심경이 어땠냐는 취지인데요. 당시 국정감사에 나온 윤 후보자가 황교안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이 잇따라 나올 경우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의혹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엔 야당 쪽,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네, 한국당은 총 620여 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이 중 350여 개가 도덕성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윤 후보자가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한 적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대학 강의 상세 내역이라든가 강의 평가는 어땠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1000개가 넘는 질문을 직접 분석해봤다 그랬는데 그 질문들을 보니까 후보자 검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죠? 네, 먼저 후보자가 문무일 총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있냐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개하기 힘든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인신공격성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까지 내일 청문회장에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